자, 이번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표하면 통신설 연결이 됐죠. 남북 정상들 의지라고 합니다. 자,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얘기고, 자, 남북 통신 연결은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남북 정상들의 의지가 명확히 표현된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 간 의미 있는 7.27 합의를 계기로 남북 관계 진전이 북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도 남북 통신선 폭을 환영하고요. 북과의 대화를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 27일 브리핑에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관한 질문에 미국은 남북 간 대화 관여를 지지하고 남북통신선 복구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 이것이 긍정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그랬고요.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북한 남북 간 군 통신선 전면 차단, 개성공단 초입 중단, 이게 2009년도. 이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이 갈등을 보면 제가 잠깐만 살펴볼게요. 2009년도에 이렇게 개성공단 출입까지 소개시켰는데, 이 쿠키뉴스에서 개성공단 출입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2000년도에 자, 개성공단 공동사업 실행 협약을 체결합니다. 6월 30일 날 2003년도에 첫 공식을 하고 2004년 6월 달에 시범단지 준공식을 합니다. 12월 달에 첫 제품 생산해서 주리빙 아트 거. 2005년도 12월 28일 개성공단 직통전화가 여기서 개통이 되게 됩니다. 거다가 2008년도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총 생산량이 3억 달러를 돌파하는, 이때도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갑자기 2008년 3월 달에 북한이 남측의 당국 인원 전원 철수를 요구하고 12월 달에 상주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을 시키면서 2009년도에 딱 군 통신선을 차단 발표합니다.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자, 이렇게 바로 이제 남북 통행 허용 바로 복원했죠. 이렇게 보시면 바로 복원하고 육로 통행도 자 허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자, 남북 지통전화 개설과 중단의 간략한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자, 1970년 9월 21일 당시 동아일보는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개설 소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문단을 분단 4반세기 만에 결의의 재원이 처음으로 전류를 타고 남과 북의 대화의 채널이 열린다. 자, 비록 일시적일지 몰라도 휴전선이라는 이름이 두꺼운 방벽 사이로 가느다란 전선 하나가 이어지는데 26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사와 함께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 역사 살펴보면 경제회담용으로 1984년도, 남북연락사무소가 1990년도, 남북 당국 간 업무 연락 용도가 판문점 평화의지 판문가요기, 이렇게 해서 한국광저용 남북행사 당국 직통전화, 남북경제협력사무소, 군사당국과 직통전화, 남북열차로 직통전화, 이렇게 2007년도까지 그래서 지금 총 33개 정도가 다 연결했어요. 자, 이렇게 2020년도에 이제 6월 달에 작년 1년 전 정도 되죠? 1년 전 정도에 북한이 갑자기 또 12시부터 모든 남북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이 공동연락 사무소를 통해 유지하던 북남 당국사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사의 동서의 통신연락선, 북남 통신연락선 다 전부 다 차단하고 폐기했습니다. 20년도 6월 달에.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낮 12시부터 남북 차단, 김여정 책값 지라라는 기사가 2020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떴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폭파하는 이 연합뉴스 사진을 잠깐 인용했습니다. 자, 이런 게 안 좋은 일이 있다가, 자, 폐쇄 13개월 만에 남북 연락선을 복구했죠. 남북과 통신 연락 채널이 이렇게 27일 전역 전격 복원됐고, 이게 작년 6월 9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차단했고, 이렇게 차단하고 이제 폭파하고 뭐 이런 아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복구가 됐습니다. 드디어. 자, 이 남북 철도, 남북 연락선이 복구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남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바로 철도, 산림, 도로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하고나 잘 됐을 때 물론 통일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철도하고 도로가 깔려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일단 뭐 저 뭐 대한민국 차는 잘 못, 대한민국 차도 우리나라 지도를 잘 못 그린다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되나 지금 대한민국 사람 어쨌거나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38선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어쨌거나 철도가 깔려야 되겠죠. 철도도 깔리고 도로도 깔리고 또 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해야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철도, 도로, 산림 이런 쪽도의 종목들이 이런 뉴스나 기사가 뜨게 되면 많이 움직이죠. 이게 이제 전쟁의 상흔이 있는 자 이렇게 이제 이 철도 모습이죠. 배경에도 깔아놨는데 자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이 남북은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을 낸 철도연구가 26일
도로협력 본가회를 28일, 삼례본가회 7월 4일 열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판문점 남측 평화지 관련 철도협력 본가회에서 우리 겸정날 2차 관할 수석대표로 3명의 득표를 꾸려, 이게 언제 기사냐면 좀 오래된 기사예요. 예전에 이렇게 항상 북한하고 연결이 되면 철도, 도로 이렇게 이런 현대화 사업부라고 산림영역 요거 세 개를 가장 이제 밀기 때문에 당연히 남북 관련주, 철도 관련주, 물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개성공단 입주 계열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연결이 되겠지만 이렇게 철도 관련주들이 확실히 잘 움직여요. 자, 2021년 2월 4 이건 최근이죠. 올해인데 남북 고속철도 시대 특위가 출범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이제 양기대 의원이 선임됐고요. 자, 남북한 철도 시대를 이끌어 나갈 더불어민주당 남북철도 추진특위원회가 4일날 출범했죠. 자, 이 특위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발대식을 가졌어요.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강명 선임했고요. 자, 그 양의원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14명과 민간의원 등 2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철도 사업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철도주의 전체적인 주식 흐름들이 좀 좋아요. 다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주식은 이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주식은 정부 정책에 반하게 되면 크게 떨어져요. 당연히 나라에서 밀어붙인 주식도 그렇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자 시진핑이 사교육 다 철폐를 시켰죠. 다 철폐한다고 나왔죠. 사교육 하지 마.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인구가 줄고 있어요 지금.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요. 우리나라도 안 낳죠 지금. 아기 울음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래요. 지금 사상 최악으로다가 아기를 안 낳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산하 제한 정책 이제 3명 낳아라. 근데 사실 3명 잘 못 낳고 있죠. 바로 가장 중요한 교육. 이 교육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교육을 다 철폐하지 마. 여기 공산당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바로 반발이 일어나죠.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은 공산정책이기 때문에 하지 마. 그럼 못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별액인 얘기를 한 건데 미국에 있는 이 미국에 상장한 자, 중국에 있는 교육주들이 전부 다 폭락했죠.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자, 이런 중국 관련 이 교육들 다 폭락했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자꾸 중국의 저런 어떤 사교육이라는 어떤 규제가 자꾸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런 규제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고 금융 시장에도 무너지고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제 아마존발에 대한 위협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사실 미국의 경기에 정점을 찍었다는 자꾸 이런 우려가 이 소식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긴 하는 건데 저는 중국의 규제를 무시 못하죠. 자 어쨌건 이런 철도주 관련해서 이제 대하티아가 사실 대장주로 많이 올라가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8년도예요. 18년도 이때가 자 이렇게 이제 이 트럼프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이렇게 해가지고 판문점 회동하고 막 그럴 때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막 철도주가 올라갈 때 18년도 대장주인 거죠. 철도주에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철도에 관련해서 남북 관계가 좋을 때 제일 먼저 뛰나고 제일 크게 올라간 게 대장주인 거죠. 대하티가 대장주로 통과하고 있었고 또 현대로템도 당연히 철도 관련주죠. 그래서 철도 관련주 연결해서 이렇게 굉장히 핫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도로 관련해서 이제 도로를 깔려면 당연히 지질 검사해야 되죠. 여기 땅이 어딘 거야? 땅 파도 돼? 도로 깔아도 돼? 그러니까 동아지질 주가도 18년도에 엄청나게 강한 이런 종목들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많죠. 자, 우원개발, 대하티아, 현대레베텐 등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종목들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차트의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다음에 또 영상 만들어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이 영상과 붙여서 연결해 드릴 건데 어쨌거나 이런 종목들 도화엔지니어링, 서한계고, 대오에일 특히 대오에일 같은 것도 종목도 좋아요. 자, 부산산업, 다원자스, 에스트레피 뭐 이 대양전기공업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다 철도 관련주로 굉장히 남북 관련주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요렇게 이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저 특히 전기 관련주들도 대전 송전압 관련해서 당연히 철도가 따라가면 전기가 따라가요. 자, 철도 관련 어쨌거나 전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송배전압 관련하는 이런 전기들도 같이 가는데 물론 이 금요일날 시장이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추후에 남북 관계의 개선이라든가 철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철도 관련주와 전기 관련주들은 꼭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별 외로다가 남북개념주로 잘 엮여있는 종목 두 군들 중에 하나 바로 사료주죠. 어제 굉장히 좋았죠. 자, 조비가 22.4%. 물론 조비 같은 경우는 제가 시황 정리해드리겠지만 사실 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판매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잘 올라가긴 했고 자, 한일사료, 현대사료, 경농조빈 이렇게 팜스코까지 다 좋죠 지금. 근데 이 종목들이 사실은 곡물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사상 최대 폭염이 있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지금 대두라든가 이런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채소값부터 장난 아니죠. 계란도 근계란 값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야영을 갔는데
야채 몇 개 샀는데 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지 이게? 그랬더니 곡물 가격 이 폭등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물론 폭등 이 폭염의 가격 폭염으로 인한 곡물 가격 폭등이랑 관련주기도 하지만 역시 사료 비료주도 이 남북 관련주 엮여 있다는 얘기죠. 이제 지원 정책 뭐 이런 것들 원조 이런 것들 엮여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도 반드시 신경 써야 돼요. 자,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가 마땅히 뚜렷한 게 없고 특히 금요일에 시장이 많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좋았다는 건 이 친구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약간 조금은 주목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위치에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 게 맞습니다.